문해력 3단계에 3호 생활문서하고 4호의 교과사회 파트 준비했고요. 자, 보시면 밥밥 문해력 3단계의 3호와 4호인데요. 지금 생활 속 언어에서 세상을 밝히고 있는 사고력으로 아이들이 읽기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확장하는 문해력이야말로 정말 모든 기초 과정의 교과 과정의 기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바빠 문해력 교실에서도 교재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그냥 스킵하며 읽거나 지문을 대충대충 훑어읽고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생활문해의 종류와 그 갈래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조금 원장님들이 코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갈래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모의 생활문은 일기, 편지, 회의록 등 생활 속에 아이들이 읽어야 될 자신들의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해야 될 지문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호는 교과사의 기본 과정으로 지도, 그래프, 기사 같은 교과의 사회 과정을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사고력에 힘을 기를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사호 같은 경우는 3학년 친구들보다는 4학년이나 5학년 교과 과정하고 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초등교육과정 연계에서 국어에서 생활문은 일상생활 언어나 정보글이나 감상문 등을 통해서 표현과 공감 문해력을 표현하고 있고요. 3호에는 생활물 중심이어서요. 일기나 편지, 글인데요. 요거를 학교에서 지금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냐면, 뭐, 생각과 감정 표현을 글의 목적으로 파악하는 게 있어서요. 표현 문해력과 공감 문해력을, 그 다음에 회의록과 안내문을 통해서 정보 전달과 글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요. 정보 문해력과 맥락 이해력을, 그 다음에 대화와 선언문을 통해서 의사소통 생활 특성에 의해서 사회의 목적과 의사소통 문해력을, 감상문은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글로 표현하면서 비판적 문해력과 자기 표현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3호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기사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어로 희망을 전한다라는 기사문인데 아이들에게 제목에서 수어가 뭐야? 라고 저는 먼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어라는 것들을 대해서 수어가 우리 손으로 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짐작해 주시고 교과 연계로 했을 때는 여기는 정보를 주는 글이라서 정보 이해와 그다음에 수어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이 지문을 요약하고 여기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면서 사실 중심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게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이가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게 교과 연계 지도를 할 수 있고요. 독해력에서는 중심 내용과 감정의 포인트를 달아서 정보 전달문을 읽을 때 사회 공감력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게. 그래서 전 마지막에 이 기사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아이가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한자 병기가 공부에 도움이 될까라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은 의견이나 주장의 근거의 구분을 나눠야 되고 토론과 토의의 중심으로 주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제, 제목 주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아이들이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친구와 반대하는 친구의 근거와 이유를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전 마지막 질문에서 어떤 친구의 의견을 공감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물어보는 발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하는 방법인데요. 회의록이라서 아이들이 절차 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절차로 주제를 정하고 어떤 표결을 하고 결과를 해서 나중에 폐허선언이라는 결정까지 의사 결정까지 익히는 절차적 읽기를 아이들에게 설명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의 결과나 이것을 요약하는 문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순서로 흐름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발문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맨주먹 정신의 뜻을 하는 생활문제 친구가 일기를 쓰면서 어휘를 탐구하면서 글의 짜임과 의미를 파악하는 거라 언어 중심의 사고 확장하는 탐구적인 글쓰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낮은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어휘를 확장하고 쓰임에 대해서 하고, 아이들한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맨주먹, 정신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고 왜 바른 표현인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질문하면서 아이들의 이 지문 이해도를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른들에게 들어는 선언문은 이제 읽기의 태도, 격식의 표현이나 가치관, 이 글의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로 어떤 가치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 공공 글쓰기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하면서 왜 방정환 선생님이 어른 선언문을 썼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글을 이해하는 느낌과 이 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발문을 제시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영과 대통령은 편지글인데 인물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에서 이 글을 읽고 감정적 추론과 형식이 필요한 글이어서 아이들의 간단하게 편지글의 구조와 함께 요 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표현 감정을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려져 있는 제 주제와 관련돼 있어서 링컨은 어떤 마음으로 수염을 기르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서 중심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문 자체가 독서 감상문이어서 냄비와 국자의 전쟁이라는 걸로 줄거리 요약, 누무결이라는 걸로 줄거리 요약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주제 파악했고 감상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어떻게 했는지 요 감정을 표현하면서 두 나라는 화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글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체킹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3호는 생활문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문에 대한 갈래별 분석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여기 먼저 읽어주시면 갈래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먼저 읽어주시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문, 지문까지 조금 도와주시면 아마 문해력 수업 하시면서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뭐를 느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교과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사의 독해 수업은 4호차 지문인데요. 개념과 탐구 자료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며 사고력을 확장하는 문해력을 기르는 거고요. 여기에는 사회 현상이나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사고 확장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호수고요. 사회 교과 지문에선 단계적이면서 이해와 시사와 정보를 읽는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글은 목적 읽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입부에서 제목과 그 안에 들어있는 도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탐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탐색한 것을 배경 지식으로 놓고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지문 읽으면서 핵심 단어, 중심 단어를 표시하면서 자료를 분류하고 문단을 요약하면서 나머지 정리까지 최종 정리, 가치관이라든가 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걸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하면서 문제풀이 채점 후에는 자신과 지문을 자신이 푼 것과 지문을 하나하나 선지와 비교하면서 오답의 오류의 수정까지 정정할 수 있는 기초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4호에는요, 그 지도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고요,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총락반의 다양한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도나 그래프는 공간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통계학적 자료를 어떻게 지문에서 해석했고, 그 그림과 어떻게 연결하면서 지문에서는 4호는 이미 비문학 지문이어서요, 끊어읽기 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보시면 문단에 대한 이렇게 지문 번호를 붙이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끊어 읽기를 하면서 주어 서술어를 해서 무슨 내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비문학 지문은 원인과 결과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 먼저 파악을 하고 왜 그 글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 모두 넣기 어렵고 글자로 너무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를 사용하고, 그래서 지도는 간단한 그림,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이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기호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다 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게 지문을 요약 정리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3호에서 문해력은 생활 속에서 소통하는 글이라 실제 맥락 속에서 글을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4호 교과사회 과정에서는 사회적 자료를 텍스트, 탐구하고 발표하는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읽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다 그림과 제목을 예측하고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이 글을 읽게 된 동기 유발을 시켜주셔야 재밌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용도 어렵고 따분한 글이 돼서 재미없고 하기 싫은 글이 될 수도 있고 대충대충 읽고 문제만 푸는 게 될 수 있고요. 읽는 중에서는 꼭 아이들이 핵심어를 표현하고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훈련을 함께 시켜주시면서 인물, 사건, 배경 또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찾는 전략적 읽기 지도와 함께 관련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이가 잘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요약 한 줄이나 두 줄로 요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발문과 뭐 토의는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의 발문과 함께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본다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확장 글쓰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확장 글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보통 요약과 토의 통해서 발문 토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문 이해했는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